네, 제가 오늘 이 영상 촬영을 하려고 제주에서 지금 서울까지 올라왔는데요. 너무나 긴장이 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저희 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은 14살 10대 경제 유튜버 쭈니맨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10대 경제 유튜버 쭈니맨으로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작년 코로나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작년 3월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일시 정지가 된 것 같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에 왔잖아요. 그때 저는 제주도 시골에서 레저 사업장을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업장에도 너무나 큰 타격이 왔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고 너무나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일시 이제 가게 문을 좀 닫고 저희 아들과 저희 가족은 모두가 다 집콕을 하고 있었던 시기가 작년 3월 달이었습니다. 작년 3월에요. 아들이 우연하게 경제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경제 뉴스를 보게 된 아이가 그때를 시작으로 영국에 있는 로이터 통신에서 연락이 오고요. BBC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는 어마어마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금하시죠? 작년에 3월 달에 우리가 모두 집콕을 하고 있었던 이 시기에 아주 우연하게 7살 여동생한테 그 만화를 틀어주겠다고 채널을 올리고 있었어요. 우연하게 올리다가 경제뉴스는 아들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경제뉴스를 딱 아들이 보게 된 거예요. 경제뉴스를 보는데 그때 한 전문가분이 한 2분 정도가 나오셔가지고 그때 코로나와 함께 주식이 대폭락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야, 이러다 진짜 우리 나라가 아니면 정말 이 지구의 경제가 다 망하는 건 아닐까? 너무나 무서웠는데 아들은 이제 그런 주식을 처음 접한 거예요. 그 주식 뉴스를 보고 기회라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3월 12일에 경제 뉴스를 보았고요. 그때부터 그 전문가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금은 10년에 한 번 오는 세계 경제 대공황일 수가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추천한다. 뭐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저에게 빨리개는 저한테 다 뛰어와가지고 주식이 뭐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은 너무나 위험한 거고 엄마가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망했다라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봐서 이거 너무나 위험한 거다. 지금 주식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아들이 그때부터 한 3, 4일을 저를 쫓아다니면서 난리가 났어요. 본인이 주식을 지금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너가 주식을 사야 되냐라고 했더니 반대를 하니까 이제는 그 세계 경제 대공황 뉴스를 이제 찾아봐가지고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래서 요랬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식은 안 된다라고 계속 긋고 말렸어요. 모든 건 다 괜찮지만은 사실 제 주변에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정말로 망했다는 분을 제가 주변에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무서웠던 거죠. 저희 집은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너무나 끈질기게 뭘 하나 하려면 계속 그렇게 설득을 해요. 한 3일, 4일 정도쯤 지나니까 제가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했더니 본인이 지금까지 모아둔 그 적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들의 적금 통장이나 이게 통장이 있었었는데 아들이 태어날 때 그 왜 조리원에 가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금을 주시잖아요. 크든 적든 축하금부터 시작을 해서 돌잔치가 끝나고 다 이제 계산 끝나고 나니 몇백만 원 정도를 또 아이의 통장에 넣어줬었고 주변에 누가 지나가다가 뭐 5,000원, 10,000원, 50,000원 이렇게 주는 그 용돈들 있잖아요. 입학, 졸업 뭐 이럴 때 받은 세뱃돈 이런 것들을 다 모았더니 13년 모으니까 2천만 원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 2천만 원이 있다라는 말을 하니까 아들이 은행에 놔두면 자기한테 이자를 얼마 주냐고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얼마를 주겠어요. 그냥 보관용일 뿐이지. 제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돈은 엄마가 다 모았다가 너가 대학교 갈 때 우린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너가 서울에 대학교 갈 때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잘 생각해보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본인은 지금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지금 사면은 자기가 대학교 갈 때 큰 돈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알겠다라고 하고 남편과 가서 이 아이를 동반하지 않아도 부모만 가도 은행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기본 증명사랑 여러 가지 챙겨가가지고 증권 계좌를 열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증권사 어플과 연동을 시키는데 사실 이게 한 번도 안 해보다 보니까 이게 한 3, 4일이 또 이제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3월 12일 날 뉴스를 본 아이가 3월 16일 날 제가 그 설득이 돼가지고 적금 통장을 만들었고 3월 19일 날 그 코로나로 인한 그 최고 저점을 찍고 V자 반등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제가 이제 그 계좌를 만들면서 연동하면서 너무 일주일 정도 소비해버렸기 때문에 3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아이가 그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가 코스피도 모르고 코스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매수 매도도 그때 알았어요. 알아보고 이게 사는 거를 멋지게 말하는 표현이 매수라는 거를 또 아들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아이 통장 증권 통장에 넣어줬고 이제 예수금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거를 종목을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만에 하나 주식이 정말로 또 더 떨어져가지고 이 돈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게 말을 했죠. 너가 분명히 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책임은 너가 지는 것이고 아주 신중하게 종목 선택을 해서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엄마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이가 알겠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저대로 주식 그 통장을 만들었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대결을 열었는데 이게 처음에 살 때는 몰랐어요. 3, 4개월쯤 지나고 나서 이게 딱 판가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의 계좌는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고 저는 다 파란색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저는 이제 주변에 그 주식한다는 사람을 수소문 해가지고 잘한다는 고수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분이 그 코로나와 함께 그 뜨는 테마주를 몇 개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전 정말 모르는데 코스닥 테마주를 저는 손을 대서 샀고 아들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잖아요. 집에서 본인이 쓰고 있는 것만 종목을 산 거예요. 매일매일 쓰는 친구들과 하는 뭐 카카오톡 같은 거, 그리고 집에 있는 뭐 TV가 LG, 냉장고가 삼성전자, 거리에 다니는 많은 차들이 현대차, 이런 식으로 종목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 한 10월, 11월 되니까 저는 마이너스로 점점 우울해졌고 아들은 계속 오르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사실 처음부터 주식이 잘 된 건 아니었었고요. 우선 사두고 좀 묵혀두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너무 코로나 집콕이 길어지다 보니까 무엇을 했냐면은 아들은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10대 경제 유튜버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쭈니맨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본인이 뭔가 방에서 뭘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가게문도 닫고 손님도 못 받고 이제 너무나 자영업자로서 너무나 힘들고 우울했어서 하루 종일 집안 청소만 했어요.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제 그걸로 조금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던 찰나에 아들이 어느 날 계좌를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열어보고 너무나 장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 두 번째 영상을 자기가 이 주식 수익 인증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봤더니 뭐 한 9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이 났어요. 2천만 원에서 900만 원 수익이 나서 그럼 그러라고 해가지고 아들이 유튜브 채널을 이제 유튜브 업로드를 두 번째 영상을 했는데 그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갑자기 떡상을 하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 저희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뉴스나 신문 뭐 대부분의 뉴스엔 다 인터뷰를 오셨고요. 멀리 로이터 통신에서 2번이나 인터뷰를 했고 어린 아이가 종목 선정도 너무나 대형 우량주로 좋았고 선정하는 기준도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이거를 또 본인이 유튜브로 세상에 알리면서 많은 친구들이 또 이제 아들을 또 따라서 또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장이 너무나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떡상을 하면서 아들이 갑자기 이제 막 그렇게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BBC에서는 다큐멘터리 그 주제로 다큐멘터리도 촬영을 하고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온 게 또 한 30군데에서 출간 제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나 놀랬던 것은 이렇게 어린 아이도 영상 2개로 구독자 10,000명이 되고 막 그랬거든요. 어린아이한테도 이런 세상에 관심이 올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었고 근데 많은 인터뷰로 오신 기자님들이 그냥 오시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이 내용이나 이런 주제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좀 경제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구나라도 저도 또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책을 그 엄마표 돈공부의 기적이라는 책을 아들과 함께 제가 이제 출간을 하게 되었고 제주도 시골에서 장사만 하던 제가 아들 덕분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기적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그러면 이 뭐 주식으로 돈 좀 번 이야기가 책의 소재가 돼? 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아주 그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골에서 장사를 시작할 때 아이가 태어나서 3살 때부터 아장아장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희 업장에서 나와가지고 업장을 놀이터 삼아서 엄마 출근길에 나와서 이제 엄마가 항상 어릴 때부터 장사하고 돈 버는 모습을 옆에 다 지켜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돈을 번다는 거를 엄마를 통해서 너무 재밌다라는 거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가 경제 관념에 빨리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희 책에는 이제 그런 아이가 3살 때부터 이 지금까지의 아이가 한 세상 공부와 돈 공부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아이가 주식으로 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해드렸고 과연 이 아이가 3살 때부터 무엇을 엄마에게 보고 배웠었는지 그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제가 아이한테 일상생활 속 재미있는 돈 공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돈을 버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이제 거기가 그냥 놀이터였었잖아요. 이제 아이가 항상 이제 보고 배웠나 봐요. 돈을 버는 건 정말 재미있는 일이구나라고 느꼈대요. 근데 제가 아이와 함께를 하면서 사실 이 돈 버는 게 매일 재미가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사업이라는 것도 하다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항상 이 힘든 과정이 있었었는데 그냥 그거를 묵묵히 아들이 옆에서 함께 봐주었었고 제가 누구랑 상의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린 아들하고 참 많은 상의를 하고 실행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5살 때쯤 되니까요. 만화를 보다가 또 그때는 한참 유행이었던 게 뽀로로 다음에 또봇이 나왔어요. 또봇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로봇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을 많이 하는 엄마로서 이제 미안한 마음에 자꾸 뭔가를 이렇게 사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서 로봇 장난감 하나 사주고 또 시리즈가 나오니까 또 2번째 로봇 사주고 3번째 이렇게 사줬는데 정말 놀랐던 것은 이 로봇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오는데 이 사양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가격이 또 비싸지니까 와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TV만 보면 저만 지나가면 그냥 사달라고 떼를 쓰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한 거는 아이의 그 관점을요.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 관점으로 계속해서 바꿔줬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준아, 너가 정말 좋아하는 이 로봇 장난감 진짜 한 가득 쌓아두고 언제든지 내가 놀고 싶을 때 재미있게 갖고 놀고 전 세계에 너처럼 떼쓰는 친구들한테 팔아서 큰 부자가 된 로봇 공장 회장님이 있어. 너가 한번 이런 회장님이 돼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아이가 사달라고 할 때마다 이 소비자 관점이 아니고 생산자의 관점으로 계속 바꿔줬더니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본인이 그러면 이 물건을 팔아서 큰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살 때부터 이 바꿔주기 시작한 이 관점이요. 7살쯤 되니까 아빠가 서울에 갔다가 출장길에 그 미니카 장난감을 하나 사오셨어요. 근데 이 미니카 장난감에 조립을 하고 만들고 하는데 레고에 푹 빠져있던 또 아들이 이 미니카 장난감이 쌩 하고 달려가는 모습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저한테 또 달려와서 본인이 이 미니카 장난감을 본인만 이렇게 재밌게 할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팔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좀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유치원 다니느라 바쁜데 너가 언제 우리 가게에 출근을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판다는 거냐. 또 엄마의 일이 늘기 때문에 엄마가 반대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아이가 또 계속해서 설득을 집요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근데 옆에서 또 아이 아빠가
얼마나 미니카가 재밌는데 이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뭐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거든요. 하게끔 해줘라 라고 해서 제가 그냥 해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좋아 준아 너가 미니카 사업계획서를 엄마한테 써서 오고 브리핑을 한번 해봐. 그럼 엄마가 진짜 너가 할 수가 있는지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 라고 해서 엄마 미니카 그럼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나요? 라고 해서 제가 A4 용지와 볼펜을 주고 미니카를 언제 어디서 왜 네가 팔아야 되는지를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조를 어떻게 짤지를 네가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7살 아이가 한글을 막 뗐는데 삐뚤삐뚤하게 미니카는 내 인생 이렇게 하고 친구들한테 팔 것이고 우리 업장에 있는 카페에 책장이 있었거든요. 그 책장에 책을 치우고 본인이 미니카를 진열을 해서 팔겠다라고 딱 쓴 거예요. 구조도 그리고. 그럼 좋아. 그러면 너가 이거를 무슨 돈으로 할지를 한번 엄마한테 말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그때 갑자기 아이가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제가 자금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 이렇게 할 만한 자금이 있니? 라고 했더니 설명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본인이 세뱃돈을 지금 받아서 저금 통장에 넣지 않은 돈과 그리고 누가 이렇게 다니면서 준 돈을 다 모아놨다가 저한테 한 번에 주면 제가 은행 갈 때 저금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마침 설날이 지나서 세뱃돈과 모아둔 돈이 40만 원 정도 큰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돈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옆에서 또 우리 아이 아빠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추억의 장난감이라면서. 그래서 알겠다라고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미니카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제주도에 본인네가 도매로 주는 데가 없어서 흔쾌히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 후에 또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미니카 본사에 가서 직접 고르라고 했더니 한 40, 50대 정도 골랐던 것 같아요. 종류별로 골라서 택배 발송을 받고 그때부터 와서 업장에 미니카를 그 책장에다 진열을 하고 이제 판매를 시작했는데 저는 어린 아이가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깜짝 놀라게도 어른이 그 미니카를 사더라고요. 아빠 나이 때. 추억의 장난감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미니카가 하나 둘 팔리는 너무너무 신이 나잖아요. 근데 아이가 뭘 할 때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고 내버려뒀어요. 안 팔리는 것도 본인의 문제인 거고 제가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팔리는 거에 너무나 신기하다가 한 1, 2년쯤 지나니까 미니카가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아들이 그때부터 궁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시작했던 게 미니카 만들기 공구 세트를 갖다 놓고 본인이 이렇게 그 카페에 제일 큰 테이블에다가 토요일 날 오면은 쫙 펼쳐갖고 누가 친구만 온다 싶으면 신나게 만들어요. 그럼 친구들이 와서 이게 뭐야? 라고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멘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친구 손님을 놓치지 않고 판매를 했고 조금 더 이제 판매가 좀 부진한 것 같다 싶으니까 본인이 이제 벌어둔 돈의 일부를 또 트랙을 사가지고 미니카를 친구가 오면 돌리는 건데 소리가 쌩하고 나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집중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손님한테 또 붙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정말 집요하게 잘 팔아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그 미니카는 사실 지금까지도 팔고 있고요. 지금 그 미니카 판매한 순수익금 600만 원은 작년에 또 코로나 이 주식으로 다 들어가서 또 큰 돈으로 또 불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의 관점만 바꿔주었더니 아이한테 제가 제대로 용돈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용돈을 잘 벌어가지고 늘 궁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팔아볼까? 이걸 한번 개발을 해볼까? 제가 그때 아들한테 알려준 거는 이거였어요.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이제 미니카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게 다른 사람이 만든 물건이잖아요. 너만의 물건을 발명을 하고 이거를 특허를 내서 만든다면은 너도 또봇이나 미니카 사장님 못지않은 전 세계에서 정말 손꼽히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더니 사실 그래서 7살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발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특허도 지금 몇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본인의 그 쭈니맨이 뜨면서부터 바로 한 건 저희가 상표 등록을 전 세계 상표 등록을 다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뭐 발명, 특허 이게 저는 다 창업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하고 있고요. 11살 때 되니까요. 아이가 본격적으로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이 모바일 게임은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이게 PC 게임에 빠지는데요. 너무나 몰입해서 하기 때문에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가 않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옆에서 좀 멀리 지켜봤더니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었어도 PC 게임에 빠질 것 같아요.
너무나 현란하고 친구들이 우선 다 팀플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또 이제 그 또래 집단에서 왠지 빠질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